자료집은 2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인사드렸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리 많이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분 내로 끝내야 되죠. 네, 뭐 5분이어도 괜찮은데요. 최대한 10분 안에까지. 예. 정선배 관장님이 뒤에서 협박을 해가지고 빨리 끝내라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22페이지 부분인데요. 예. 요 내용은 좀 갖고 자료를 참고를 하셔서 읽어봐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무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 김수경이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내용을 썼어요. 지정 토론 하는 걸로.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렇거든요. 지금 오늘도 그 발제하신 분들, 발제한 각 단체, 장애 유형에 따라서 각 장애인 단체에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시면 문제가 심각하죠. 너무 필요한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것들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저렇게 시급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됐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각기전투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유형별로 나뉘어져 있어도 장애라는 하나의 목소리가 나와줘야 돼요. 부천시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너무 개별화가 돼 있어요. 장애인 스스로도 신체장애인, 지체장애 똑같은 얘기예요. 신체, 지체가 왜 구분이 돼야 되는 겁니까? 신체나 지체에 있는 것은 똑같은 거거든요, 장애가. 그러면 장애 유형을 나눌 때도 정부나 정부나 국가나 그 다음에 법정 용어에서도 그 부분은 정신장애, 뭐 신체장애, 지체장애 이렇게 나눠지지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발달장애, 요즘에 이제 이렇게 해도 또 뭐 언어장애, 또 그 시각장애, 뭐 이런 정도가 되는데 부천시를 가만히 들으면 역사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그리고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부천시 장애인 복지에 이바지하거나 뭔가 정책을 끌어간 것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아이센터 지금 시작한 지 2, 3년 됐는데요. 장애인 성폭력 토론회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전년도에 저 진짜 자괴감이라든지 절망감을 진짜 어떻게 헤아릴 수 없었어요. 이틀, 3일을 제가 잠을 못 자고 혼자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성장애인이라서 장애 성폭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 성폭력 피해자라 하면 남성, 여성, 아동, 청소년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노인까지도. 근데 부천시 관내에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이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저는 진짜 이틀, 3일을 울었어야 돼요. 너무 답답했었어요. 토론회 하는 분들도 섭외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너무 답답했었어요. 장애인 단체에서 이런 토론회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부천시의 장애인 단체들은 다 각기전투가 했을까요? 장애인 총연합회라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장애인 단체들을 깐다거나 속된 표현으로 너네 뭐 했어?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 자리에서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내용에 보시면은 장애인 단체에 대한 NGO라든지 NPO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각을 하고 있는가요? 스스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단체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나요?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주간보호센터 아까 안담이 신월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다 늙으면요. 65세, 63세 되면요. 저희 신체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농아, 그다음에 언어장애 갖고 계시는 분들, 발달장애 다 활동보조인 케어 안 돼요. 노인 요양으로 넘어가요. 그럼 주간보호센터까지 커버할 수 있는 게 연령이 언제 됩니까? 우리 이런 거 고민해 보셨어요?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장애인 복지 어디 있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해본 적 없잖아요. 부천시 관내의 장애인 단체, NGO, NPO 저희 등록하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자면요. 잘 되는 곳. 물론 딱 박혔어요. 쟤네들 데모꾼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은 데모를 하면서도 어떤 것들을 주장할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부양 의무제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한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거 부당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집회하고 그런 거 하거든요. 이것은 장애 유형과도 상관없이 내야 될 목소리란 말이에요. 부천시 관내는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장애인 복지 당사자, 장애인 복지 부천시 관내의 장애인 복지 누구 입에서 나옵니까? 누구를 거쳐서 실행을 합니까? 절실한 사람들은 장애인 당사자예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는 당사자를 장애 당사자라고 합니다. 또 같은 장애인을 동료 장애인이라고 해요. 아이센터도 역시 잘못됐어요. 부천시에 있는 현무도 잘못됐습니다. 아이센터 제대로 한 목소리 못 냈어요. 과거 10여 년 전에도 신문을 보면은 알겠지만 이것 때문에 아이센터가 여기서 역할을 못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유엔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해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지원을 받고 있어요. 매칭이든 뭐든 인권 옹호 기관이에요. 사회복지 거기에도 기타 시설로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아이센터입니다. 그래서 NGO, NPO 활동해야 되고요. 사회복지도 활동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부천 관내에서 아이센터가 뿌리박기 시작을 했을 때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어요. 목소리를 내줬어야 되거든요. 아우렀어야 되거든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는데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통로. 이게 지금 각기 전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얘기를 해보면 부족한 거, 불합리한 것들, 담당 공무원, 주무관, 한테 쏟아져요. 개개인이. 이런 형태가 부천시에서만 지금 만연된 거죠. 목소리를 내줘야 될 곳들에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보편적인 복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목소리 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목소리 내실 장애인 단체에 있으면 현무 같이 하겠습니다. 목소리 걸고.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각기 전투를 해서 정책이 위반대로나 하는 곳들에는 우하고 몰립니다.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 아니에요. 그게 바람직할까요? 정책적인 위반에 관련해가지고 목소리를 누군가가 내겠다 그러고 힘을 갖고 그걸 하겠다면 거기에 몰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장애를 가진 당사자나 동료 장애인 입장에서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들, 불필요한 것들을 잘 알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거나 논리를 펼쳐서 설득력을 갖고 접근할 때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에 내 양심을 남기면 안 돼요. 그건 공공성이 결여된 것이죠. 공공성을 갖다 패대기 친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장애인들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 위반도 안 될 것이고 불평등하게, 불공정하게 여기는 지원되고 여긴 지원 안 되고 여기는 정말 필요한데도 안 되고 이런 아주 그냥 모순적인 부분들의 복지가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시행이 됩니다. 이런 것들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장애 당사자가 막아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공공성을 갖고 접근해야 되겠죠. 설득력 있게. 여러 가지 좀 편협적이고 편파적인 정책들이 부천시에서는 관행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 오래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노기덕 사무총장님이 진짜 계속 저희가 이 많은 저들이 좀 있어서 연말까지 끝내야 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네. 부천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장애인에 대해서 모른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부천의 장애인이 37,000여 명이에요. 그러면 시민사회단체가 장애인 단체를 외면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 단체들이 시민사회단체들을 외면했다는 건가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설득력을 갖고 접근해야 되거든요. 네. 100명의 장애인들 중에 한 사람만 잘못하면 나머지 99명이 욕을 먹습니다. 이것이 사회 구조고 사회 풍토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자, 이런 경우죠.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얘기 길어서 죄송합니다, 정관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증 장애인 분들이 해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집회하는 이유가 뭐냐면 버스 있잖아요. 버스 저상버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상버스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고속버스에 대해서도 중증 장애인이 그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그걸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이제 장콜 같은 거를 타잖아요. 장콜, 복지 택시 타는데
거기에 보면 지침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느냐. 장애인이 이용자가 술을 먹고 있을 때는 못하게 한다. 몇 개월 정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정말 타당성 있는 얘기를 했어요. 서울의 비장애인들이 일반 버스를 이용하거나 했을 때 그들이 술을 먹고 난리를 쳐도 그 사람들이 그 버스 못 타게 너네들 강제하느냐? 안 하거든요. 이게 차별이라는 거예요. 장애인으로서. 그럼 우리 그거에 대해서 목소리 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또 하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고 해가지고요. 7월달부터 이거 법적으로 강제됩니다. 교육 받아야 됩니다. 장애인 단체 관련되시는 분들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 해서 그거 되든 안 되든 뭐 필요가 있든 없든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고 해서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강제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 중에서 있잖아요. 비장애인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고 옛날에는 장애우여서 이건 너무 비하적이 돼서 장애인을 다시 바꿨는데 비장애인이라고 저희가 표현했더니 정상인이라고 표현을 했던 교육 내용 중에 이거 이제 전국적으로 또 불같이 일어나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때 사실 저는 고민이에요. 자, 이걸 갖고 어떻게 접근을 할 건가? 방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가서 때려부시고 데모할까? 아니, 물론 서울에 있는 사람들,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인권이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물론 무조건 때려부시는 건 아니지만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달라고 얘기를 할까? 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나?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럼 한 사람 머리보다 두 사람 낫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 낫고 전체가 낫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손가락에 하나 없던 저같이 소아마비로 하지가 두 개 다 운동신경이 다 죽어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이들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공통 관심사라서 저희들이 손 하나 없는 분들 저희처럼 휠체어 타는 사람들 많이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자원봉사 협회라도 목소리 내주실 수 있잖아요. 못하면 같이 함께 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사회적으로 설득력 있게. 근데 이런 부분들을 부천시 관내의 장애인 단체나 저를 비롯해서 아예센터 아예센터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유엔에서 권고한 센터이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 단체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여기서 더 설득력 있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 길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단체들에 대해서 좀 제가 나열을 해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각성하는 것. 그 다음에 설득력 있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진솔하게. 진실되게. 그러면 하늘도 감동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